안녕하십니까. 홍영재 TV의 홍영재입니다. 지난번에는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과 아버지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봤죠. 우울증 하면은 또 내 머리에 번쩍 들어오는 조증에 대해서 오늘 정말 고견을 아주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석일 교수에게 부탁드립니다. 조증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울증은 이렇게 주기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울증이 한참 생겼다가 좀 좋아졌다가 또 우울증이 다시 나타나고 기분이 보통 수준이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업 되는 경우로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아주 업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이제 상태가 있습니다. 업되는 것을 조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울증하고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걸 조울증 또는 조울정신장애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말이 이제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듣기 무슨 말인지 모를 양극성장애라고 그래요. 양극을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양극성장애라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넘어가죠. 마치 우리가 이게 한센병 하면 뭐가 잘 모르듯이 그런 그 소위 정신장애라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거든요. 정신분열병 같은 거는 지금 조현병으로 바꾸고 있는데 처음에 들으면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병명에 관련된 안 좋은 인상을 이제 없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바이폴라, 조증이 생겼다가 우울증이 생겼다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우울증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몸과 또 마음은 일체라 그랬고 인간의 몸은 자연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구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몸이 주기성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신 상태도 그에 따라서 동조를 해서 이 기분 상태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보통 하는 말이 뭐 오늘은 기분이 왠지 모르게 좋았는데 어제는 뭐 되게 나빴고 이렇게 이제 이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조울증 상태예요. 근데 그걸 병으로 보지 않고 가벼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조울병 상태가 되면 조증도 병적인 수준으로 업되고 우울증도 병적인 수준으로 다운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정신병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어요. 사람들이 이제 변덕이 심하다 할 때 변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았는데 금방 좋았다가 또 기분이 삐져버리고 이걸 변덕이 심한데 이건 아주 가볍게 변하는 거니까 변덕 가지고 누가 병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조증 때는 그 조증의 특징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름같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하고 감정도 업돼서 아주 기분 좋아하고 또 예민해져가지고 기분 좋다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자극에 화를 내다가 슬퍼하다가 또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면 또 막 좋아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화를 내거나 그러고 또 막 울다가 이런 그 감정이 업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알고 이제 매니아 조증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다가 한참 후에는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뭐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수척해지고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비관되는 말만 하고 뭐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오니까 이걸 합쳐서 이제 조울증이라 그러죠. 이 조증이 왜 또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주느냐 하면 병은 그냥 치료하면 돼요. 근데 흥미있는 사실은 조증도 정도가 있는데 가벼운 경조증이라 그러는데요. 이 경조증 상태는 이 보통 사람에게 약간씩은 있는 데다가 특히 창조적인 사람한테 경조증이 있는 게 이제 발견되는 거죠. 눈에 띄는 거죠. 보통 사람은 활동성이 많고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활동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뭔가 막 하면서 연락을 하고 뭐 계획을 짜고 글을 쓰고 만나자 그러고 만나면은 내가 오늘 한턱 쓴다 그러고 돈을 막 팍팍 쓰고 근데 집에 부인은 기가 차죠. 아니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간섭이 한다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제 몇 분 겪으면 부인은 아이고 제 양반이 이제 또 업이구나 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 가자고 이제 이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조증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글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일을 이루어요. 밤새면서 이제 뭐 글을 쓰면서 그냥 대단한 작품을 이루어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연상을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이 튄다는 건 그게 이제 환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환상적인 얘기를 막 쓰면 막 생각이 날라댕겨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솜씨가 좋아서 아주 글로서 잘 표현하면 읽는 사람이 너무 재밌는. 왜냐면 그 내용이 다 환상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나 또 이제 미술가들. 지난번에 그 이제 고호 얘기했습니다만은 고호가 우울증 때는 그림을 안 그려요. 이렇게 하고 며칠을 그냥 몇 달을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여기서 회복해서 이제 경조증 정도가 되면 갑자기 부시시 깨어나가지고 그림을 막 그립니다. 하루에 몇 개씩 그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름 짊어지고 들판을 쏘댕기면서 사생하고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그리고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그래서 그 그림 보면 그 한참 그 정신력이 왕성할 때는 막 하늘이 막 이렇게 돌고 나무가 막 불타오르고 이러죠. 그런 그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이거 헬만 헤세를 보니까 이제 그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정신 분석 치료도 받고 요양원에 입원도 하고 또 한때는 뭐 죽겠다고 자살 시도하고 해서 막 이제 뭐 말씀 옆에서 말리고 뭐 이런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그 우울한 기분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울할 때는 칩거 상태에 있어가지고 죽는 생각만 하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깨어나면 아주 멋진 작품을 쓰고 헬만 헤세의 작품을 보면 대개 보면 이제 환상적이고 좀 어두워요. 데미안 같은 것들이 자세히 보면 좀 그 전체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어두운 청춘 그 시절을 보내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그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우울증을 이렇게 소설 문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글을 계획 없으면 소위 이제 이런 성취를 해낼 경우가 없으면 뭐 자살하죠. 이 사람은 다행히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성취를 이루었잖아요. 작가가 되고 노벨상 타고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제 교훈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인간관계 예를 들면 자기 부모라든가 자기 부인 뭐 애인들하고 관계가 뭐 사실 안 좋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심사숙고하고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막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내가 누군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융의 정신 분석을 받아보고 자기 마음속 깊이에 인간의 원형이 뭐 있다 이런 이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원형이라는 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상상해서 이런 것이 원형이 아닌가. 그래서 그 원형의 한 모습으로 쓴 것이 그 데미안이라는 그 인물이에요. 작품마다 그런 그 인간의 원형에 관한 얘기가 인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인물이 작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도해주고.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뭐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작가적 기능이 있고 정신분석 받은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니까 우울증의 덕을 본 거예요.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동원해서 하나의 창조를 이룬 거예요. 우울증이 누가 있다 하더라도 아 나는 뭐 그런 정신장애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 자신도 이해하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한테 이제 이 사람 헬만 헤세처럼 다른 사람한테 내 경험을 나누어 주어서 도움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헤세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또 좋은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천재로서 이게 이제 슈만이라는 작곡가예요.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이 나이 연도에 따라서 몇 곡을 작곡했느냐. 요거를 누가 이 통계를 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품 수가 많은 수가 있고 적은 수가 있고 다시 많아지고 이러죠. 이게 이제 조울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울증 때는 올라가고 그 작품 수가 올라가고 1년에 그 작곡한 그 악곡의 수가 올라갔다가 우울증이 되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소위 사이클을 그리죠. 근데 이제 슈만은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 환자이고 또는 그 소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 인물들 중에 그 소위 양극성 장애가 많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은 뭐 해밍웨이, 예, 전형적인 바이폴라죠. 거의 모든 작가들이 그 이제 그 이 양극성인데 그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이제 우울증 때는 침체에 있지만 이제 기분이 업될 때 이제 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구상들이 이제 글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나타나요. 환자들한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이겁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란 말을 써요. 상처받은 이후에 인간은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우울하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같고 그래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뭔가 상처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상처받은 것은 내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그것이 이게 현재 병의 이제 원인이 돼서 내가 현재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내가 이해한다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왜 자살하지 않았는지라는 이유를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금도 뭐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고 요 상태는 조증이에요. 아 나는 산다 살아있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조증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병적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 후에 오는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요걸 잘 분석해서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다음에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경조증이라는 그런 그 상태가 병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상태를 자기가 그 기반으로 해서 성취하고 성공한 창조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정신장애 그 이제 이미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쉽게 말하면 뭐 정신적인 문제를 내가 파악한다거나 뭐 정신과에 가서 알아보고 진찰받아 본다는 거를 깊이 하지 마시고 좋아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볼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이겨내시길 바라는 거죠. 오늘은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산후 우울증 또 조증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긴 시간 말씀을 드린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